상위 노출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 상세 페이지가 충분히 설득력 있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리뷰까지 괜찮네 라는 이 설득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제품이 팔릴 텐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 판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은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 네모칸 소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넣을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등록한 제품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도매업자, 예를 들어서 뭐 도매국, 도매매에 있는 업체에 그 주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똑같은 소비자의 정보를 도매업자한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도매업자는 소매업자,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배송하는 게 아닌 소비자에게 바로 제품을 배송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위탁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상품을 도매업자로부터 일정 수량, 소량 혹은 뭐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택배를 싸서 소비자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사입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고 도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바로 배송하게 된다면 이런 거를 이제 위탁 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장점 중에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제품을 직접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금액적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O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건데, 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네이버가 각각의 어떤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잘 적거나 뭐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거나 그 구매 전환율 등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고 잘 가져가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조금 더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 검색 엔진 최적화 네이버 SE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 SEO가 있고 최근 6월 말에 변화된 네이버 현재 SEO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과거에는 제품이 우리가 네이버에서 제품을 팔 때 연관도가 조금 낮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물컵을 판매하고 싶은데 물컵 카테고리에 제가 맥주잔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카테고리로 보면은 맥주잔은 뭐 물컵과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연관도를 가진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맥주잔을 제가 판다 하더라도 네이버 SEO가 이제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 가령 뭐 방문자 수, 리뷰 수, 상품 판매량 이런 게 많다고 하면 내가 물컵 카테고리에 맥주잔을 판다고 하더라도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SEO를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이 많으면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SEO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는 이제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 설명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이름을 GBDT 모델이라고는 지어놨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몰라도 되고, 그냥 네이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뭐 제품을 잘 팔고 리뷰가 잘 판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가 진짜로 원하고 진짜로 검색하는 제품이랑 관련이 떨어진다면은 노출이 덜 될 수 있다. 뭐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이 무조건 많더라도 연관도가 적으면 순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자기들이 어떻게 변경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미 뭐 반영이 뭐 조금씩 된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된 느낌이에요. 물론 일부 카테고리에는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피부로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판매하는 카테고리 저도 엄청나게 레벨이 높은 판매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경쟁이 센 카테고리에서 싸우고 있지 않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데도 있지만 저는 좀 경쟁이 덜한 데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아직 이런 알고리즘이 이런 SEO가 적용이 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이 많으면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앞으로 제품을 판매하실 텐데 상위 노출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 상세 페이지가 충분히 설득력 있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리뷰까지 괜찮네 라는 이 설득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제품이 팔릴 텐데 그런 상위 노출을 기본적으로 조회수 그리고 상품 리뷰수 이런 판매량이 많은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신성까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거 2019년에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이 체크리스트만 확인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해도 제품이 노출도 꽤나 잘 됐고 잘 팔렸습니다. 저희도 2019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심사임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부분이었고 물론 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만 크게 이 정도 체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 상품의 판매가 일어나더라 라는 게 그 당시에 기본이었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이 적어도 0m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은 10m 뒤에서 출발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9년 버전 먼저 알려드리고 최근 버전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상품명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입력하는 게 카테고리랑 상품명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카테고리랑 상품명에 들어간 단어, 이 키워드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가 잘 매칭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 케이스 카테고리를 선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에어팟 케이스를 상품명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 에어팟 케이스를 반드시 네이버 쇼핑이나 뭐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검색을 해보시고 네이버 쇼핑에서 에어팟 케이스를 검색했을 때 이 카테고리가 대표 카테고리가 어디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은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경쟁 강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검색 수는 많지만 이제 경쟁 상품이 적은 그런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막 적었어요. 근데 순위가 조금 이상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그 경쟁 강도만 봤지 이 키워드가 카테고리에 매칭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순위가 어떤 키워드는 잘 입력이 되었는데도 해당 카테고리에서 막 엄청 뒤에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쓰실 단어,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이 제품 등록하실 제품의 카테고리에 노출이 되는 키워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키워드를 상품명에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사이즈 및 용량을 준수하였는가? 네이버 상품 등록 창을 이제 보시면은 대표 이미지를 입력하는 데가 있고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밑에 글자가 써 있어요. 대표 이미지는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 이 사이즈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상세 페이지도 가로 860픽셀을 권장한다 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이 사이즈로 예를 들어 2000픽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올려진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1000픽셀 그리고 가로 상세 페이지는 860픽셀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1000픽셀을 맞춰서 올리면은 네이버가 이 이미지를 그 온라인상에서 자기들 서버에서 1000픽셀로
이미 잘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작업도 하지 않는 것들이 네이버 입장에서 쌓이면은 서버비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올리는 이미지를 우리가 2000 픽셀 뭐 혹은 1500 픽셀로 올리면은 어쨌든 네이버 서버에서는 이 이미지를 1000 픽셀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지켜줄 때는 자기들이 서버비도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이버에서 거기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다 지켜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1점, 뭐 2점, 되게 작은 점수라 하더라도 그런 게 모여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고 우리의 제품이 노출이 되는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져 있는 권장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품 주요 정보. 뭐 예를 들어 상품 속성, 브랜드, 제조사, 원산지 인증 정보 등을 올바르게 입력하였는가. 이 부분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색기에 노출해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성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랍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2단 서랍인지 3단 서랍인지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원목을 썼는지 어떤 뭐 플라스틱을 썼는지 그런 이제 제품의 세부적인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상품이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검색을 할 때 자기는 원목 제품을 찾는다 하면 원목 제품의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품이 선택이 되면은 이런 걸 잘 선택을 해 놓으면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하게 잘 입력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입력했을 때 검색에 더 잘 노출이 되게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잘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검색 설정 태그 입력하였는가? 네이버 상품 등록 페이지 가장 거의 맨 아래 부분에 보면은 검색 설정 태그 입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된 키워드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키워드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네이버 검색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만 입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제가 상품명에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한 그런 키워드들. 예를 들어 상품명이 50자가 넘어서 뭐 잘려서 이제 못 쓴다거나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 검색 설정 태그에 저는 입력을 다 해두는 편입니다. 총 10개 입력할 수 있어서 뭐 검색 사전에 등록된 거를 같이 등록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남는 키워드들이 10개가 된다 하면 그 10개를 꽉꽉 채워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